목포항의 새벽 4시, 짙은 안개가 부둣가를 감싸 안은 채 조용히 밀려드는 바닷바람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어두운 항구에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엔진 소리가 멈추자 트럭에서 인부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그들 사이로 검은 장갑을 낀 여인의 실루엣이 섞여 있었죠. 장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놈들 많이 왔네요. 한 인부가 건네는 말에 춘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저 생선 박스를 어깨에 척 메고 묵묵히 자신의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10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듯 했어요. 춘자수산이라 적힌 낡은 목조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 춘자는 매일 첫 손질을 무조건 혼자서 처리하는 습관이 있었죠. 날카로운 회칼이 광어의 살을 가르는 손놀림은 마치 무술 수련처럼 정밀하고 일정했어요. 칼날이 생선살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에 울려 퍼집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 벽 한편에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닫힌 유리 액자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고인의 위패도 사진도 없이 낡은 군복과 작은 배지 하나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아줌마, 그거 누구 거예요? 이웃 상인 김순자가 며칠 전 물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춘자는 씩 웃으며 답했었지요. 손 놓으면 잊혀져요. 그래서 안 닦는 거예요. 묘하게 뭔가 감춰진 과거가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춘자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고 등을 내밉니다. 조용히 등을 밀며 거울을 보는데 등 한가운데 칼에 베인 듯한 깊은 흉터 하나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당신 말대로 난 아직도 살아있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춘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내고 다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강한 다짐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춘자의 일상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칼날처럼 예리한 무언가가요. 다음 날 오전, 평소와는 다르게 춘자의 가게 앞에 검은 제네시스 차량 2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선글라스에 검은 점퍼를 입고 목엔 얇은 금목걸이를 한 이들은 새로 목포에 진입한 청룡파 일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춘자는 가게에 들어온 손님들을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일반 손님과는 달랐죠. 마치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얼마 후 춘자는 창밖으로 그들이 인근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님들이 이 근처 지키기로 하셨다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협박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뭔가 이미 겪은 듯한 익숙한 공포에 잠식된 듯한 분위기였죠. 또 시작되는구나. 춘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가 내는 파도 소리가 갑자기 거세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조폭 무리 중 하나가 춘자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처럼 앉아 회 한 접시를 시켰죠. 아주머니, 광어 한 접시 줘봐요. 신선한 걸로. 거만한 말투에 춘자는 아무 말 없이 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의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확하고 빠르게 칼날이 생선의 살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얇게 발라내는 솜씨는 현란했습니다. 조폭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헛웃음을 쳤어요. 아줌마, 뭘 그렇게 정색이야. 칼질만 하는 손목에 뭐 그렇게 자부심 있어? 순간
춘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칼을 쥔 손에 잠시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평온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조폭은 무심코 벽에 걸린 군복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군인이었어요? 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어요. 그때 조폭의 손에 붉은 생선 피가 묻은 칼이 비쳤습니다. 예전에 군인들 많이 봤는데, 근데 여자 군인이라. 말을 흐리는 조폭의 표정에 조소가 어렸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수건을 짜면서 속으로 은조렸어요. 너무 오래 살았지. 평범한 사람처럼. 그리고는 물을 틀어 칼을 씻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긴장감, 조폭의 무례한 웃음소리, 점점 높아지는 파도 소리가 뒤섞였어요. 조폭은 춘자의 차분한 움직임과 깊은 눈빛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계산은 앞에서 해주세요. 춘자의 말에 조폭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길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어요. 춘자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춘자가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날 왔던 조폭들이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5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어제 우리 형님한테 좀 실례했다면서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춘자는 말없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죠. 이런 조그만 가게가 월세가 얼마나 나갈라고. 우리가 보호해줄게.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돼. 협박하는 말투에 춘자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아니면 나가주세요. 춘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폭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벽에 붙은 가족사진에 다가가더니 침을 뱉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춘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아줌마. 여기 목포는 이제 우리 청룡파 구역이야. 알았어? 다른 한 명이 다가와 춘자의 가슴에 붙은 남편의 낡은 기념 배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거 뭐야, 애들 장난감이야? 그 순간 춘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 조직에서 남편이 음모에 휘말려 자신을 밀쳐내며 칼에 찔려 쓰러졌던 순간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춘자는 그때 남편의 마지막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남편의 마지막 말도 기억했습니다. 살아남아. 내 목까지.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회칼을 툭 내려놓고 말했어요. 난 원래 칼질 잘해요. 회칼이든 그 외든.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회 접시, 도마, 젓가락.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이 춘자의 손에서 무기로 변했어요. 춘자의 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3명의 조폭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니들 뭐 하는 거야?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춘자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대하듯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날 찌를 생각은 아니겠지? 춘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용한 횟집 아주머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어떤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칼을 휘둘렀지만 춘자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칼로 남자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난 칼이 좋아. 필요한 것만 정확히 자를 수 있으니까. 나머지 조폭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춘자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하나씩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긴장감이 항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손님들은 평소보다 적었고 이웃 상인들의 시선도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옆 가게 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어요. 청룡파 우두머리 풍가를 데려온대. 중국에서 쌍절곤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라던데. 춘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각오한 듯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생선을 손질하는 손놀림은 더욱 정교해졌고 칼날이 번뜩이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예리해 보였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거리에 검은 차량 세 대가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길을 비키는 사이로 7명의 남자들이 춘자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다른 이들과 달리 중국식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춘자는 손님이 없는 가게 안에서 젖은 손을 천천히 닦으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들어오자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풍가.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줄이야. 풍가라 불린 남자는 잠시 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춘자, 너 아직도 손 써? 칼이 아니라 밀대?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인연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적대감과 동시에 묘한 인정이 교차하는 감정이었죠. 내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풍가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어요. 그의 뒤로 부하들이 가게 문을 잠그고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춘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 사람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 그 배지에 손대지 말았어야지. 풍가의 눈이 춘자의 가슴에 달린 배지로 향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래. 김대위 거군. 그래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거 달고 다니냐? 잊지 않기 위해서. 춘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풍가는 테이블에 앉으며 웃었어요. 왜 찾아왔겠어? 우리 구역에서 내 사람들을 건드렸으니까. 여긴 너희 구역이 아니야.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 가게는. 풍가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직도 그 고집이구나. 청와대 경호원 출신의 자존심은 변함없네. 춘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10년 전 그녀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특수요원이었고 남편 김대위와 함께 비밀 임무를 수행했었죠. 그날의 기억이 춘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자. 춘자가 말했어요. 이제 뭘 원해? 풍가는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이면 충분해. 풍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춘자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한 듯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어요.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가벼운 발놀림으로 말이죠. 10년 전 그날 너도 죽었어야 했어. 풍가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막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그것은 길이가 2배로 늘어나 쌍절곤의 형태를 갖추었어요.
춘자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남편 대신 살아남은 죄인이지. 근데 죄인도 살다 보면 다시 칼을 쥘 때가 있어.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10년 전 남편과 함께 청룡파의 밀수 조직을 수사하던 중 풍가의 함정에 빠져 남편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춘자는 등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가까스로 탈출했었죠. 이제 와서 복수하겠다고? 풍가가 비웃었어요. 늦었어, 장춘자. 춘자는 대답 대신 바로 앞에 있던 식탁을 발로 차올렸습니다. 접시와 젓가락이 공중에 흩어지는 순간 그녀는 벽에 걸린 밀대 한 자루를 집어들었어요. 평소 생선을 손질할 때 쓰던 평범한 도구였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마치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난하냐? 풍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춘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로도 너일 회 떠줄 수 있어. 그 말과 함께 춘자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밀대가 공기를 가르며 나라가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턱을 강타했어요. 상대가 쓰러지기도 전에 춘자는 이미 다음 사람에게 다가가 있었습니다. 풍가는 그 광경을 보며 쌍절곤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실력은 그대로군. 둘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춘자의 밀대와 풍가의 쌍절곤이 공중에서 부딪힐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어요. 가게 안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하나둘 부서지며 난장판이 되어갔습니다. 왜 다시 나타났어? 춘자가 밀대로 풍가의 공격을 막아내며 물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뭘 더 원해? 풍가는 쌍절곤을 더욱 빠르게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복수야. 내가 우리 조직에 준 타격을 잊었을 것 같아?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춘자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청와대 경호원 시절 그녀와 남편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청룡파의 비밀 거래를 포착했었습니다. 그들이 정부 고위층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았던 것이죠. 그때 내 손에 죽은 내 형을 생각하면 풍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춘자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내 형은 내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죽은 거야. 그 말에 풍가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은 이미 춘자의 손에 제압된 상태였어요. 춘자와 풍가 두 사람만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 춘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끝낼 수는 있어. 춘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풍가의 쌍절곤이 더욱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져 가게 안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춘자는 밀대로 풍가의 공격을 막아내며 점점 뒤로 물러났고 결국 가게 뒷문을 향해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냐? 풍가가 비웃으며 춘자를 쫓았어요. 춘자가 이끄는 대로 싸움은 가게 뒤편 바닷가로 이어졌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 곳이었죠. 춘자의 횟집은 목포항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바로 뒤로는 절벽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거친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숨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여기가 더 좋겠네. 춘자가 밀대를 단단히 쥐며 말했어요. 풍가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1대1로 승부하자는 거냐? 어리석군. 처음부터 이건 우리 둘의 문제였어. 춘자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1대7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춘자의 눈빛은 예전과 다름없이 강했어요. 밀대를 회전시키며 춘자는 풍가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회칼 손놀림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부하 한 명의 손목을 꺾고
다른 이의 무릎을 가격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녹슬지 않았네. 풍가가 쌍절곤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현재에 터져나왔어요. 춘자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전직 특수요원의 기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풍가의 쌍절곤 솜씨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알고 있었어. 풍가가 공격의 틈새를 다 말했어요. 내가 이곳에 숨어 살고 있다는 걸. 춘자는 풍가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때가 됐으니까. 풍가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다시 이 지역을 장악할 때가 온 거지. 춘자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그 틈을 타 풍가의 쌍절곤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춘자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싸웠어요. 이제 와서 옛날 영광을 되찾겠다고. 춘자가 비웃었습니다. 넌 변하지 않았구나. 풍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그 남편 배지 달고 다니면서. 그 말에 춘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밀대를 휘두르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풍가는 점점 수세에 몰렸어요.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때 내가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반응해? 풍가가 도발했어요. 설마 내가 직접? 춘자의 동작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풍가는 쌍절곤으로 강한 일격을 가했어요. 하지만 춘자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고 오히려 풍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닷바람이 춘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였어요. 춘자와 풍가의 싸움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바다끝 절벽 근처에서 두 사람은 마치 죽음의 춤을 추듯 맞붙었어요.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숨소리와 뒤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정말 알고 싶어? 춘자가 밀대를 단단히 쥐며 말했어요. 내가 보낸 자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지. 남편은 날 지키려다 죽었고 풍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 하지만 진실은 달라. 춘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은 우리 조직과 거래하고 있었어. 풍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가 정보를 팔았지. 그러다 발각될까봐 도망치려던 차에. 춘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짓말 마.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풍가는 쌍절곤을 천천히 돌리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10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어? 순간 춘자의 머릿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정말 남편이 배신자였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풍가의 말은 그저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술수일 뿐이었습니다. 더는 내 말에 넘어가지 않아.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끝내자. 풍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쌍절곤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하지만 춘자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낮췄고 풍가의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풍가는 바다끝 절벽 쪽으로 밀렸어요. 춘자는 바람에 밀리듯 달려들며 풍가의 팔을 꺾었습니다. 넌 그때도 이기지 못했어. 이젠 끝내자. 장춘자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녀는 풍가를 한 손으로 밀어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거친 파도가
풍가의 몸을 집어삼키는 순간 그의 비명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어요. 남은 조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전원 도망쳤습니다. 몇몇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나머지는 도망치는 와중에 서로 부딪혀 물에 떨어졌어요. 바다 위 해무 사이로 조폭 몇 명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등에 남은 상처가 욱신거리는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1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가슴에 달린 남편의 배지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춘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는 천천히 횟집으로 돌아왔어요.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하며 내일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거세게 들려왔고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전해준 말들, 그와 나눈 약속들, 모두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남편이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목포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던 춘자의 귀에 마을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청룡파 조직 전원이 실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며 춘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칼을 갈고 도마를 닦고 어제의 흔적을 말끔히 지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그림자에 가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덮고 있던 구름이 거친 것처럼 말이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춘자는 평소처럼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은 어제의 소문을 들었는지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춘자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저 오래된 인연을 정리했을 뿐이죠. 시간이 지나며 가게는 손님들로 채워졌고 이웃 상인들도 하나둘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찾아왔어요. 장춘자 씨 맞으세요? 어제 이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춘자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가게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제의 흔적은 이미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주민들 몇몇이 춘자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아주머니, 오래된 생선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설마 회 떴어요? 춘자는 말없이 회를 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회 접시에 얇게 썬 광어 한 점을 올리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긴 생선만 회 떠요. 그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구도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마을이 다시 평화로워졌다는 사실뿐이었죠. 창밖으로는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였고 춘자는 다시 조용히 회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생선은 예술작품으로 변해갔어요.
정교하게 썰어진 회가 접시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춘자는 유리 액자 앞에 섰어요. 낡은 군복과 배지가 있는 그곳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리를 열고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았어요. 이제 당신 목까지 살았어. 춘자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젠 그냥 나답게 살 차례야. 그날 이후로 목포항에는 더 이상 조폭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춘자의 횟집은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횟집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어떤 전설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다시 바다 밑으로 잠들었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어요. 그리고 때때로 춘자의 칼놀림을 보며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래. 춘자는 그저 웃으며 회를 썰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였으니까요.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은 평화로운 일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